있잖아요. 우리 세상은 지금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혁명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혁명은 정말 조용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아예 근본부터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보이는 혁명과 보이지 않는 혁명,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바로 이 사진 한 장입니다. 동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착된 아주 기이한 사진인데요. 폐허가 된 마을 위로 수많은 거미줄이 막 엉킨 것처럼 보이는 하얀 실타래들. 이게 꼭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뭘까요? 당연히 진짜 거미가 만든 건 아니겠죠? 이 거미줄의 정체는요, 바로 현대 기술이 이 전장을 어떻게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증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만들어낸 일종의 부산물인 셈이죠. 이 거미줄의 정체, 그게 뭐냐면요, 바로 광섬유 드론이 남긴 흔적입니다. 요즘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파를 막아버리는 전자전 공격이거든요. 근데 이 드론들은 그 문제를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확실한 방식으로 해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선 전파를 쓰는 대신에 아주 가느다란 광섬유 케이블에 물리적으로 그냥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재민 공격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목표물까지 아주 은밀하게 침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장의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남긴 이 케이블들, 이건 현대전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 눈에 똑똑히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전쟁의 거미줄이 전장을 다시 연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연결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의 혼돈 속에서 세상을 근본부터 바꿀 또 다른 조용한 혁명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에너지 혁명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우리가 쓰던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바로 우주에서 가장 가볍고 또 가장 풍부한 원소, 수소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 수소 경제의 미래에 국가적인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핵심 플레이어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죠. 대한민국이 그리는 전략은요, 단순히 수소차 몇 대 더 만들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에너지 순환이 이뤄지는 모든 단계를 다 아우르는 아주 치계적이고 포괄적인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기업들이 만들려고 하는 건 그냥 한두 가지 기술이 아니에요. 수소를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안전하게 저장하고 필요한 곳까지 운송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이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바로 수소 가치사슬 전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사진은 그냥 계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에는 수소 상용차랑 저장용기를 만드는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포항은 그린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의 계획이 실제 지도 위에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금돈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수소. 물론 훌륭한 연료죠. 하지만 이게 우주에서 제일 가벼운 기체이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크고 폭발 위험도 있어서 저장하고 운송하는 게 정말 지독하게 어렵고 비싸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소 경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그 어렵고 비싼 문제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LOHC, 우리말로는 액상 유기 수소 저장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기체 상태의 수소를 특수한 액체에다가 녹여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충전식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듯이 액체에 수소를 담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거죠.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먼저 수소를 이 특수한 액체에 주입해서 아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엔 이 액체를 지금 우리가 쓰는 유조선이나 파이프라인으로 안전하게 운송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적지에서 필요한 만큼 수소만 쏙 다시 뽑아 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소를 운반했던 그 액체면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쓰던 고압기체 탱크 방식하고 비교해보면 LOHC가 왜 대단한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수소 충전소 하나 짓는데 수십억 원씩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위험한 고압 탱크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 LOHC는요, 기존 주유소의 저장 탱크나 탱크로리 같은 석유 인프라를 거의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비용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쯤 되면 아시겠죠? 이 기술 경쟁은 그냥 연구실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소기술의 리더십을 과연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 생존이 걸린 아주 치열한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 그 시험대가 바로 제철 산업입니다. 철을 만들 때 석탄 대신에 수소를 써서 오직 물만 배출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이건 탄소 중립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을 먼저 차지하는 나라가 미래 철강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46억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경쟁은 이미 불붙었거든요. 세계 최대 철강사인 중국 바오우그룹은 당장 2025년부터 100만 톤 규모의 생산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2년이나 늦은 2027년에야 실증 플랜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R&D와 상용화의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시간이 얼마 없는 촉박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의 거미줄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광섬유 드론이 전장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듯이 수소혁명은 우리 문명 전체의 에너지망과 산업 구조를 뿌리부터 다시 연결하려는 거대한 시도인 거죠. 하나는 파괴의 현장에서 또 다른 하나는 창조의 현장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이 말처럼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이자 약속이기도 한 거죠. 수소는 분명 우리에게 더 깨끗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치열하고 막대한 돈이 걸린 전 지구적인 경쟁 속에서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되어서 미래 에너지의 스위치를 가장 먼저 켜게 될까요? 그 결과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